아프리카 남서부, 앙골라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단까지 장장 2,000km에 이르는 열사의 땅. 나미부 사막입니다. 연 강수량 10에서 150mm, 최고 기온 섭씨 50도를 훌쩍 넘기는 아프리카 적도 이남에서 가장 건조하고 뜨거운 지역입니다. 매섭게 불어닥치는 모래바람은 사막의 척박함을 더해줍니다. 그 어떤 생명도 발붙일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땅에도 생명은 있습니다. 사막 딱정벌레입니다. 등에 있는 특별한 돌기가 새벽 이슬을 효과적으로 모아 생명을 유지하는 이 척박한 사막 지역에 특화된 곤충입니다. 카멜레온입니다. 마치 춤추듯 걷는 걸음걸이가 특이한 파충류입니다. 지표면 온도가 섭씨 70도까지 올라가는 사막의 지열 때문일까요? 카멜레온의 걸음걸이가 더 두드러집니다. 타지역 카멜레온이 주로 주변 환경에 따라 몸 색깔이 변한다면 이곳 사막 카멜레온은 주로 빛의 강약에 따라 몸 색깔이 변합니다. 카멜레온의 눈은 360도로 움직이며 주위를 경계하고 먹잇감을 찾습니다. 머리와 몸통을 합친 길이보다 더 긴 혀를 순간적으로 내밀어 먹을 것을 낚아챕니다. 이 뜨거운 열사의 땅에 적응해서 사는 또 다른 생명, 사막 방울뱀입니다. S자를 그리며 이동하는 이 특이한 움직임은 뜨거운 모래바닥에 닿는 신체의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진화된 결과입니다. 변온 동물인 뱀에게 체온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늘을 찾아갑니다. 대낮의 강렬한 햇빛은 파충류에게 치명적입니다. 그 따가운 햇빛을 피해 뱀은 땅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생명이라곤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척박한 사막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 끈질기게 뿌리를 내리고 사막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미부 사막, 그 메마른 땅의 또 다른 터줏대감, 미어캣 가족이 먹을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미어캣, 오늘은 꽤 버거운 상대를 만났군요. 뱀은 미어캣이 좋아하는 먹잇감이긴 하지만 오늘은 그 상대가 너무 큽니다. 하지만 대식구의 생존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간 오히려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먹느냐 먹히느냐 양쪽 다 물러설 수 없는 한판입니다. 가뜩이나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사막에서 어렵사리 마주친 상대지만 미어캣은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녀석에게 잡아먹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힘겨운 일전을 치른 미어캣.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막의 하루가 또 그렇게 저물고 있습니다. 메마른 대지의 생명들에게 또 다른 하루가 왔습니다. 미어캣은 경계심이 무척 강한 녀석입니다. 이런 녀석을 상대로 그들의 내밀한 상태를 카메라에 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제작진은 자신들을 해치려는 상대가 아님을 녀석들에게 각인시키며 조금씩 의심의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미어캣은 드디어 경계를 거두고 그들의 민낯을 제작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천적이 갑자기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조마조마한 사막에서 미어캣은 늘 주변을 경계하며 먹을 것을 찾아야 합니다. 태어난 지 보름 남짓 된 새 쌍둥이 미어캣입니다. 미어캣은 어미와 아비가 공동으로 새끼를 돌봅니다. 유달리 장난기와 호기심이 넘치는 미어캣 새끼를 키우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꼬리에 있는 치명적인 독침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사막의 무법자 전갈입니다. 먹을 것이 귀한 사막에서 미어캣은 맹독을 지닌 전갈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미어캣은 전갈 사냥의 명수입니다. 독침이 있는 꼬리부터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막 거북 한 쌍이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수컷이 짝짓기를 시도해보지만 쉽지가 않군요. 호기심 많은 미어캣에게 낯선 거북의 등장은 경계심과 호기심을 동시에 발동시킵니다. 위험한 놈은 아닌지, 혹시 먹을 수 있는 녀석인지 아비 미어캣이 먼저 와서 살피는데요. 오랜만에 나온 거북 부부 나들이가 미어캣 때문에 방해를 받는군요. 아빠가 안심해도 되는 녀석임을 확인하자 새끼 미어캣이 거북에게로 달려듭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북이가 참 신기하기도 하겠죠. 마치 장난감을 서로 차지하려는 것처럼 형제끼리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호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북, 이 틈에 번개같이 도망가야 할 텐데요. 파수꾼 미어캣이 주위를 살핍니다. 뭔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여기서는 가족들 배를 불려줄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더 큰 낭패를 만났군요. 사자입니다. 사자가 코앞에 있는 줄도 모르는 미어캣, 전가를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사자가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미어캣 이제야 상황 파악을 했군요. 굴 속으로 잽싸게 몸을 숨깁니다. 한입거리도 안 될 미어캣을 쫓는 걸 보니 이 사자도 무척 배가 고팠나 봅니다. 사자의 입이 굴 입구까지 들어왔습니다. 사자, 결국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10년 감수했군요. 이제 어디로 가야 안전하게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미어캣 가족의 둥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열사의 전사들이 뭔가를 찾아 헤맵니다. 물을 찾는 행렬입니다. 제 아무리 사막에 오랫동안 적응해온 동물들이라고 해도 물 없인 버틸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의 물을 찾아 이들은 나미부 사막과 에토시아를 오가는 장장 1000km가 넘는 사막 순례길을 떠납니다. 생명의 물을 찾는 일은 사막 동물들에게 가장 큰 고행입니다.
이것은 이 열사의 땅에서 태어난 자들의 숙명입니다. 먼 길을 떠나기 위해 대장 얼룩말이 동료들의 상태를 살핍니다. 열사의 사막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게 이 고행의 길은 공동 문명과도 같습니다. 오랜 행군 끝에 드디어 물을 발견했습니다. 타는 목을 적셔줄 꿀 같은 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숨어 있으면 먹잇감들이 제 발로 찾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자, 사자입니다. 너무 성급했군요. 오랜 굶주림과 목마름은 천하의 포식자인 사자의 판단력도 흐리게 만듭니다. 사자도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찾은 물이지만 포식자가 도사리고 있는 곳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얼룩말과 누는 또 다른 물을 찾아가야 합니다. 뜨거운 뙤약볕을 견디며 이동하는 장거리 행군에서 가장 취약한 이는 바로 새끼들입니다. 이동 중에 새끼들은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미는 새끼를 각별히 보살핍니다. 척박한 사막에선 식물도 스스로 독하게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마른 땅에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초식동물들은 날카로운 가시를 피하면서 먹을 것을 취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있습니다. 기린 또한 특유의 긴 혀로 가시 사이의 열매를 솜씨 좋게 따먹습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게 되면 생존의 비밀도 함께 찾아집니다. 그 어떤 불모지에서도 각자 생존을 위한 자기만의 길이 있습니다. 코끼리도 물을 찾아가는 여정에 빠지지 않는 동물입니다. 특히 물을 찾아 나미부 사막과 에토샤 자연보호구역을 오가는 코끼리를 학자들은 사막 코끼리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의 물을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대해선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